자, 요런 형태 우리가 경제학의 이론적인 얘기를 전에 했었다 그랬잖아요. 경제학의 이론적인 얘기를 했었던 거 그래프 그려가면서 막 여러 가지 했어요. 그치? 정부가 뭘 하는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하고 등등등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수능에 나왔었던 국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했는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등 막 더 큰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작은 얘기로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법적으로다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무엇인가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얘기. 그치? 민법에 들어있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상법에 들어있는 이야기. 막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요런 형태의 지문들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요거는 이제, 민간의 경제, 즉, 예를 들면, 법과 관련된 경제 지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만한 이야기들은 첫 번째,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 즉, 항상 법이라고 하면, 이건 법 지문할 때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건 결국 조건이야. 조건이 충족됐을 때 죄라고 하고, 무죄라고 하고, 무엇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등등등이 결정되는 거야. 모든 결정은 조건들이니까 조건 1, 2, 3, 4 이걸 결정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예를 들어서 긴급 피난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첫째, 무엇, 둘째, 무엇, 셋째, 무엇이 충족되었을 때 무슨 말 알겠어? 긴급 피난이라 할 수 있다. 정당방위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는 거지. 정당방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지? 그런 식으로 조건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법지문에서 또 중요한 거는 건건이에요. 건건이. 건건이. 무슨 얘기냐? 하나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하나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이제 법지문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경우. 오늘은 요게 주를 이룰 거야. 어떤 조건 하에서 무엇이 완성되느냐, 그 다음에 다양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룰 거예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너와 나하고 거래를 할 때, 이런 조건이라면 그걸 완성된 것으로 보고, 저런 조건이라면, 저런 경우라면 어떤 걸 완성된 걸로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경우와 조건, 이거 따지는 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자, 첫 번째 문장. 이런 건 뭐야? 당연히 줄글 게 없지 그냥. 평이한 문장이고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 자 뭐야? 아하, 이 글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다? 거래에 대한 얘기고 거래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거래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합의나 약속이 필요하다. 합의라는 건 그럽시다. 그거 내가 가집시다. 그게 내가 얼마 받읍시다. 그리고 언제까지 뭐뭐 합시다. 약속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합의와 약속. 이를 계약이라고 한다. 아하, 합의 약속에 의해 거래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은 수없이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계약이라는 건 결국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약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 자,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이나 승낙을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자, 계약이란 건 뭐라고? 계약이란 건 다시 받고,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 어떤 조건 하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 그리하여 요 용어하고 이제 친해지면 돼요. 계약이나 합의나 약속이나 이런 말은 별로 어렵지 않죠? 청약이나 승낙이라는 말하고 이 지문에선 친해지면 됩니다. 청약과 승낙. 됐지? 청약한다, 승낙한다. 자, 성립되지만 특수한 녀석이 있다. 의사실현이나 교차 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자, 뭐야? 특수한 녀석.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는 일반적이지 않고 얘네 둘은 특수한 녀석이니까 얘네들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단락에서 얘를 설명하겠죠. 의사실현과 교차청약.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설명해 주겠지 뭐.
그러면서 얘가 설현수지 데칼코마니 되겠지. 무슨 얘기야? 항상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은 뭐로 되어 있다? 비교와 대조로 되어 있다. 데칼코마니 구조다. A라는 녀석의 특징을 설명하고 난 후 그랑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B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된다. 이해됐지? 그럼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결국 출제된다. 그럼 우린 한쪽만 잘 정리하면 그 틀에 맞게 두 번째 녀석을 정리하게 되기 때문에 둘은 붙였다 뗀 것 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구조다. 그래서 내가 맨날 데칼코마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 설명할 거고 요거 설명할 거야. 근데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경제 지문이 잘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뭐가 있다 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설명해.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뭐야? 청약이란 승낙이란. 청약과 승낙의 합치란. 이거 먼저 해줘야지. 이게 계약이다. 근데 특수하게 얘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일반적인 틀이야. 됐지?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단락.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한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오호, 청약 알았어. 잡았지? 뚜두두두두두두 잡아서 청약이란 뭐냐면 바로 계약의 성립을 제한하는 거야. 자, 청약은 뭐라고? 제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청약을 받으니까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을 승낙이라. 승낙이란 뭐라고? 그 제한한 것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 됐죠? 제한과 수락. 되어버렸지? 아, 와닿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그럼 이해 들어줄 거예요. 만약 청약을 받으니까 청약 내용에 얘를 안 되네. 망했다. 참으세요. 그럼 핵심만 정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보통은 예를 들어주는데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됐어? 내가 예를 들어줄게. 뭐 뒤에 나오긴 나올 거야. 선생님 그 카메라 괜찮나요? 이거 내 카메라야. 오래전에 샀지. 자, 내 카메라야. 카메라 괜찮나요? 괜찮지. 옛날엔 비싸게 샀는데 지금 뭐 중고가 얼마나 하려나? 뭐 거시기하다. 예. 근데 학생이 이거 저한테 30만 원 파세요. 청약인가? 승낙인가? 청약이지. 청약은 항상 뭐야? 제한이야. 30만 원에 파세요. 이거 제한이야. 근데 또 다르게 청약을 할 수도 있지. 내가 야, 너 카메라 좋아 보이지? 너 살래? 이것도 청약이지. 파세요도 청약이고 살래? 사라도 청약인 거지. 무슨 말 알겠지? 즉 먼저 거래를 하자고 트는 게 바로 제한하는 게 그냥 청약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살게 하는 것도 승낙이고 수락이고 팔게 하는 것도 수락인 거지. 그러니까 청약자나 승낙자가 파는 사람이 항상 청약자이거나 승낙자인 건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 여긴 파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파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즉 거래 제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래를 제한한다. 거래를 제한하면 무조건 요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청약,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야? 내가 얘기했었던 이 경우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경우 1, 2, 3 막 정리해야 돼. 청약을 받으니까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된다. 아하, 핵심 뭐야? 무슨 단어 치면 돼? 변경. 됐지? 변경은 새로운 청약이다. 됐어? 선생님 이거 저한테 30만 원 파실래요? 그랬을 때 내가 야! 뭔 소리야? 한 50만 원에 사라 이 새끼야. 그럼 뭐야? 청약에 대해 내가 승낙한 게 아니라 청약에 대한 재청약, 새 청약을 한 거지. 이랬지? 그 얘기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은 실시간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어허, 그렇지? 얘가 뭐 여기 있었던 거야, 이거. 아, 안 돼, 막 50만 원에 사. 그럼 청약 다시 새로운 청약. 그랬더니 학생이 그래요, 50만 원에 살게요. 그래. 그다음 뭐 하는 거야? 약속해야지. 언제까지 가져와? 카메라는 지금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약속이 되는 거지. 내 말 이래서 어쨌거나 청약과 승낙이 뭐였다? 합치. 오케이 되면 그건 바로 계약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는 새 청약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나왔다는 건 때 1, 때 2, 때 3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이 상황을 딱딱딱 정리해야 돼. 이건 출제자가 이건 뭐야? 먹이를 낚아채는 맹수처럼 요거 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랬지. 첫 번째 때는 뭐야?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 승낙 의사가 이거 때는 정리해야지.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 자, 첫 번째 의사소통. 어떤 의사소통? 실시간.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금 방금 내가 그랬잖아. 학생이 여기 앉아 있는데, 팔아요. 이게 얼마야지?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실시간 의사소통. 자, 요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 승낙의 의사를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들은 시점. 그쵸? 승낙의 말, 들은 시점. 에서 뭐가 결정된다? 계약이 성립.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되는 거잖아.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내가 바로 들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성립된 거지. 합치가 끝났으니까. 됐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들은 시점이다 이런 얘기지. 들은 시점. 어떨 때? 실시간 의사소통. 때는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들 간의 계약은 승낙과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다. 데칼코마니까 두 번째.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을 때 승낙을 들은 시점이 아니라 뭐한 시점? 중요한 단어 뭐야? 똑같은 구조잖아. 발송 시점. 발송된 시점에서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된다. 화살표 반대. 됐지? 출제자의 포인트 뭐? 발송 시점. 출제자가 될 포인트. 그래서 한쪽을 잘 정리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계속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현수지? 데칼코마니? 항상 어떻게 한다? 한쪽만 잘 정리하면 끝난다. 됐지? 항상 이런 형태의 지문에는 뭐뭐 할 때는 이게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경우가 데칼코마니인 구조라고. 이거 익숙해지면 돼.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치?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리를 잘 해놓고 바로바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계약의 성립에 대한 얘기였는데 승낙을 발송했어. 발송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게 발송 시점에 결정되는데 여기다가 2-1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발송을 했는데 발송한 녀석이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도달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효력이 계약은 성립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네. 계약이 안 되는 거야. 됐어? 이해됐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2 정도로 하면 되겠네. 기간 내에 도달 못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됐지? 부득이한 사유. 그쵸? 과실은 아니고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유가 있어서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연착한 경우가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청약자의 승낙자에게 안착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자, 부득이한 사유로 연착되었어. 뭐 복잡해. 그치? 여기서 누가? 청약자가 승낙을 기다리고 있었던 청약자가 알리지 않으면 고지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 알리지 않아. 알림을 안 했어. 뭘 알리지 않은 거야? 연착됐음을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 기간 내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을 간주할 것이므로 효력은 발생한다. 자, 포인트 뭐야? 발생. 있음.
자, 요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요 정리가. 여기가 이제 출제의 보물단지, 보물 창고가 되는 거야. 출제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막 경우가 나왔으니까. 지는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서 딱 정리한 다음에 선택지를 막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를 막 풀고 있는 아이들은 순식간에 이걸 이해하고 정리하고 막 풀어야 되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딱 구분하는 거야. 실시간인 상황과 실시간이 아닌 상황. 실시간인 땐 들었을 때. 실시간이 할 때 발송했을 때. 됐지? 근데 발송해서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게 제때 도착을 안 해. 오케이? 그럼 효력이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승낙자가. 응. 이거 내가 퀵으로 보냈어. 몇 시까지 보내드려야 돼요? 승낙 이거 언제 보내드려야 돼요? 며칠 몇 시까지 꼭 보내주세요. 지금 퀵 보내면 되겠네. 퀵. 이 새끼. 예쁜 아가씨네. 하다 쿵.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갓슬이라고 생각하지. 퀵 한두 번 보내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인사가 불성이 돼가지고, 사장님, 배달 못했어요. 이걸 못 받았어. 가져와, 됐으려니?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바로 청약자의 알림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야. 제때 안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안 오면 딱, 이 새끼 안 오네. 띵 전화하는 거지. 안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안 왔어요. 안 하면 정상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사유가 있는 사람, 어떤 다른 중간에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꼭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야. 12시까지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게요. 딱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 이렇게 되는 거지. 택배회사 전화하고 걔 병원에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이제 빌어야 되는 거지. 미안해요. 내가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하지만 제때 안 왔으니까 땡. 이래도 할 말 없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왜?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알려야 돼. 알려야 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항상 이런 법적으로 따지는 건 어느 쪽에 더 큰 과실이 있느냐를 자꾸 따져보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어떻게 했으면 더 잘 해결될 수 있었을까? 이거 막 따져보는 거야. 자. 이거 다 정리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청약자가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서 승낙의 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획이다. 이제 뭐 하려는 거야? 이거 하려는 거네. 자, 이건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기는. 자, 일반적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자 하는 건,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녀석들이 있어요. 하고 얘네들을 딱 잡고 넘어가는 거지. 자, 이제 나온 거야. 자,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획이다. 따단. 자, 뭐야? 자, 의사실현. 첫 번째, 의사실현.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청약을 했음에도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지 않아. 그러면 계약이 실현이 안 된다는 게 앞달나게 얘기잖아. 무조건 계약의 성립이란 뭐라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 그치? 근데 얘는 청약은 있었는데 승낙이 안 와버려.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 자,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자, 어떻게 이런 계약이 성립됐느냐? 예를 들어, 오케이, 땡큐.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는 경우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는 발전되었기에 문자가 오지. 누구누구님, 고객님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몇 시까지 꼭 방문하셔서 체크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온다고. 그렇지. 근데 이런 시스템을 꼭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냥 내가 거기다가 인터넷 꾹 누르면 그냥 된 걸로 치는 경우 있어.
오케이. 자, 옛날에 내가 한번 그래도 펜션 갔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했죠. 동시에 차가 두 대가 딱, 한 펜션에 두 대가 딱 든 거야. 내가 내려도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웬 아저씨가 와서 내 방이에요. 내 방이라고요. 응? 나 예약했는데요. 나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둘이 핸드폰 비교해보니까 진짜요. 둘 다 동일한 날짜에 청약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야. 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둘 다 못 들어가고 전화를 해봤더니 아저씨가 와서 주인장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인터넷에 있는 걸 확인을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보나마나지 뭐 내 성격상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하고 더 크고 넓은 곳으로 내가 갔죠. 짠 걸 빨리 굴린 거지. 여기 보니까 방 중에 이게 제일 작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랬지. 어떻게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더 크고 좋은 곳이 있어요. 글로 가시죠. 이렇게. 그럼 몇 군데 골라가지고 딱 들어갔지. 자,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바로 요거 없는 거야. 승낙이 없는 거야. 승낙이 없는 경우. 자, 그 다음.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만 있어도 자, 승낙을 하지만 않았지만 이건 결국 뭐냐면 그럼 승낙이 없는 거네요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이런 말이 중요해. 무슨 말 알겠어? 이래서 야, 너 얘 때렸잖아. 너도 이거 공범 아니야? 아니에요. 전 안 때렸어요. 전 옆에 서 있었어요. 사진 보니까 네가 이러고 있던데? 그럼 뭐야? 때리는 걸 승낙한 거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런 사실이 있으므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므로 너는 공범에 같이 들어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뭔 알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항상 이런 거야.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므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이거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를 의사 실현을 한다. 오케이, 됐고. 또한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한다. 또 잠깐. 이번에는 교차 청약. 교차 청약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교차되는 거야. 그치? 어떻게 된다? 청약만 두 개. 일반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이 오고 가야 돼. 근데 얘는 승낙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갔는데 요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된 거고 얘는 승낙이 없어. 또 다른 청약만 있어. 그치? 청약이 가고 청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야. 계약이 성립되려면 이거야. 그치?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을 해야 되고 승낙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청약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를 B에게 보냈고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의 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 표시가 A, B에게 모두 도달할 때 따단. 자, 포인트 뭐야? 모두 도달할 때. 동일한 내용이 청약 내용이 일치되고 교감이 있었던 거야. 내용이 일치되고 교감이 있었던 거야. 만약에 일치되지 않으면 차를 보고서 야, 차 좋은데요? 나 이거 팔라고. 얼마에 팔려고? 1,000만 원에. 나도 한 차를 사고 싶은데 한 500만 원이면 내가 이 정도 차는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가 1,000만 원을 팔게. 제가 500만 원에 살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일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재청약 등등의 과정을 거치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용이 일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모두 도착해야 됩니다. 모두 도달. 했을 때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된다. 요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봤었던 그 데칼코마니에도 그게 중요했잖아. 끼리치 내가 말을 땅 꺼내면 청약에 대한 승낙의 말을 꺼내면 계약 성립. 그치? 내가 살 거예요라는 그런 메일이든
우편이든 그것이 발송 빵 되면 계약 성립.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착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민감하단 말이야. 그거 얘기야. 여기는 일단 여기서 계약이 성립. 모두 도달되면 성립.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하, 요 단락에서 뭐야? 마지막 단락. 이게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이지? 자,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계약이 성립이 된 거야. 성립이 되고 난 후 그 계약을 기일 안에 이행이 불가하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계약이 이행. 예를 들어 불타버렸어.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뜨는 자. 자, 포인트 뭐야? 청약자에게 포인트. 청약자의 핵심 포인트는 청약자가 알았거나 혹은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런 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온다고. 충분히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어지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혹은 반드시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붙인다고. 내가 무슨 죄요? 나는 뭘 몰라요. 이러고 있을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혹은 반드시 해야 했었으므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즉 청약자가 나 이거 물건 그림 팔게 했으면 당연히 뭐야? 확인을 해야 하며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 거지. 자기 거니까. 근데 지가 알았다면 이거 진짜 사기꾼 놈을 시키고.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이겠어? 와, 씨, 어떻게 이거 1,000,000원짜리인데 야, 너 살래? 이런 거잖아. 사기고. 무슨 말 알겠지? 그런 거. 자,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 1이 이거고, 조건 2는 뭐야? 요번엔, 승낙자가 이미 승낙을 한 거야. 계약 이행이라는 건 뭐라고? 계약이 성립되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승낙을 이미 한 사람이, 자, 승낙자가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다면, 자, 모르거나, 모름. 딱 대칭을 이루네. 알았음, 몰랐음. 그 다음 뭐야? 알 수 없음. 확인이 불가능함. 자,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준다. 아하, 이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면 뭐야? 손해를 배상해줌. 자, 여기서 배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손해다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배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보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 앞에다가 국도를 내야 되는 거야. 국가 정책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땅에 대해 보상을 해드릴게요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거든. 그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게 국가에 수용이 되어 여기다 도로를 만들 계획이 섰습니다. 이 땅을 얼마 시가보다 조금 높게 쳐서 살 테니 팔아주시지요. 이런 건 불법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 주는 돈을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에 의해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뭐라 그런 거야? 배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이건 뭔가 잘못한 거잖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확인하지 않았으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쳤으니까 법을 어겨서 나한테 사기친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보상과 배상이 다르다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되었다면 승낙자에 생길 이익, 즉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중요한 거 출제자 포인트죠. 차액 하면 아니 되고 무엇의 차액? 이익을 말해. 즉 그림이 1,000,000원짜리야.
그걸 내가 1,000만 원을 딱 줬어. 주고서 15일 후에 인수받기로 했거든. 근데 불탔다는 거야. 이런 젠장 배상하시오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시장에 알아보니 이 1,000만 원짜리 그림이 지금 1,500만 원에 매매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럼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익을 500만 원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래서 근데 어떤 걸 배상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얘 찾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내가 처음 너랑 계약하는 과정에서 뭐 50만 원을 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이 없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가지고 1년 동안 얼마를 물어야 돼? 뭐 이런 거야. 이래서 그걸 총 했더니 550만 원이더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자 비용과 550만 원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야? 청약자는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500. 넘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500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서 이해됐지? 50만 원 더 내놔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내 말 이해됐습니까? 다 이해됐지? 간단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이라는 거. 이런 개념에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청약, 승낙이란 말과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뭐다? 계약이 성립된다고 난 다음에 뭐야? 그 효력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는 또 다음 문제인 거야. 언제나.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할 때는 뭐뭐 할 때는 뭐뭐 할 때는 나뉘어서 쓰여지는 지문이 많다라는 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 한쪽 정리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은 청약이 있고 승낙이 오면 계약 성립. 얘는 청약이 가고 승낙이 안 온 케이스. 얘는 청약이 가고 청약만이 와서 성립이 된 케이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됐지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간단해. 자, 핵심만 볼게. 자, 윗글에 대한 설명 과정 적절한 거 해놨어요. 대상을 구분하고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특이한, 특수한 계약의 성립을 얘기한 거 있지. 그래서 대상이 2개가 나오고 각각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됐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기역은 청약으로 되어 있네. 이거네, 교차 청약이네. 그치? 청약이 가고 청약이 오는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청약이 가고 승낙이 오는 거니까 정상적인 거고요. 디귿은 청약이 가고 승낙이 점선으로 미통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사실현에 의한. 됐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건을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은 이미 계약이 성립된 거야. 모두 계약이 성립된 거야. 끝. 됐지? 자, 그럼 1번. 정답이 1번이죠? 적자자는 거. 기역의 경우 A가 B에게, B가 A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각각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겠군. 그랬는데 아니야. 여기 뭐라 그랬어? 도달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얘는 도달했을 때 성립됩니다. 됐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케이스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자, 본문에 사례도 있고 본문의 경우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있는 경우를 본문에 있는 경우에 딱 맞게 때려 잘 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가를 보면 갑은 을에게 을이 소유한 토지를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4월 5일에 발송하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갑이 을에게 보냈어. 그럼 을과 순서대로 할까?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자, 갑이 뭐였다고? 사겠다는 통지야. 사겠다. 이라고 띠딩 청약을 넣은 거지. 그리고 을이 얘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얘가 토지 가지고 있어. 어딘지 잘 봐야 돼. 항상 악어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헷갈려서 틀려. 그것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문제는 절대 안 틀려. 됐지? 자, 그 다음에 5일에 발송하면서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답장이란 게 뭐야? 이걸 5일에 발송했고 얘가 20일까지 오기를 바란 거지. 을로부터.
12일에 발송해서 아하 근데 얘가 뭐야? 12일 날 발송했어. 그럼 이때 발송했으니까 여기에 계약이 성립된 거지. 근데 엄마 지연이 됐어. 그래서 지연이 돼가지고 22일 날 갔어. 딱 이렇게 정리 끝났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지연에 이 사람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첫 번째, 얘가 지연된 것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지연된 것에 대해서 얘가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됐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1, 2, 3은 다 맞게 설명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나를 보겠습니다. 나.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자, 병 있고, 얘는 뭐야? 골동품이 얘 거야. 요쪽에 있다는 거 반드시 파악. 그 다음에 정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 도둑을 맞았지만, 요거 뭐야? 도둑 맞음. 도둑을 맞았지만 확인하지 않고, 조건 확인을 하지 않았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어. 그럼 배상해야겠네. 3천만 원에 팔기로 했다. 두두. 자, 3천만 원에 정에게 3천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됐지? 정은 당연히 사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야. 그 말이 생략됐지만 당연히 성립이 됐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성립됐으니까 대출을 받고 이자로 30만 원. 자, 이자 대출 30만 원을 지불했어요. 지불하기로 했나? 지불했어요. 그럼 비용이 30만 원 들었다는 얘기네. 자, 그래 놓고 정답 4번.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가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이 높다면, 자, 실현 가능한 이익이 1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액수를 넘을 수 없지. 그렇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130만 원을 주라 그랬으니까 이걸 넘을 수 없잖아요. 근데 13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틀렸다. 100만 원 넘으면 안 돼. 얘보다 무조건 낮아야 돼. 됐지? 넘으면 안 되니까 낮거나 같아야 되겠네. 됐지? 자, 그렇게 정리 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요거 많이 강조했었던 거죠.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이 또 나왔어. 자, 포인트 뭐야? 같은 단어.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 문제는 뭐라 그러지? 환경. 앞뒤에 환경을 본다. 자, 무슨 얘기냐? 본문의 A는 뭐냐면, A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됐지? 무슨 말을. 자, A는 들었다야. 띠리디디리 한 말을 들었다. 이게 A예요. 얘를 딱 놓고 1번부터 환경을 본다고. 환경을 보고 비교해 보는 거야. 1번은 뭐야? 굵은 빗방울이 지방. 비가 들었다. 지붕에 들었다. 띵!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뭐. 말 들은 거하고 빗물이 드는 거하고 뭐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 약은 다른 약보다 잘 듣는다. 약이 잘 듣는다. 환경 보니까 아니지. 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즉,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단어들이 각각 무슨 뜻인지 내가 바꿔보지 않지. 오케이?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은 제일 흔한 거는 대입해보면 되는 거가 가장 단순한 문제지. 그 단어를 본문에다 대입해보는 경우. 그럼 그냥 대입해보면 돼요. 그치? 근데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 문제 등등에 그 뜻을 풀이하거나, 이 대입법은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뜻을 풀이하거나, 혹은 다른 단어로 바꿔보기.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 나는 이걸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국어 하자기 때문에 사전을 참고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사전을 참고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뜻을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다른 단어 바꾸는 건 어휘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엉뚱한 거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 요소야. 이거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최후의 방법이고, 감으로 하는 거야. 감으로. 왜? 우리는 단어를 감으로 익혔거든.
어렸을 때부터 감으로 단어를 배웠지 사전을 보고 찾아서 배운 적이 없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비가 든다고? 말을 듣는 거고 안 갔네?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3번. 아내에게 소식을 들었다. 소식을 듣다와 무슨 말을 들었다는 좀 비슷한데 냅둬.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지시켜도 농담까지 진담으로 듣는다. 진담을 무엇을 무엇으로의 구조 좀 다르죠? 틀리죠? 얘는 그리고 듣는다라는 건 판단한다라는 얘기지. 판단. 굳이 바꾼다면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말만 보면 이거 답이지. 근데 그러면 큰일 나지? 그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케이, 지우고 답. 얘가 제일 낫네. 이렇게 하는 거지.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의 문제는 항상 뭐 한다고? 환경을 보라. 내 말 알아보겠어요. 이해됐죠? 자, 오늘은 법과 관련된 지문을 정리해봤어요. 항상 뭘 잘해야 된다고? 조건이나 경우를 딱딱 정리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경제가 끝나고 법으로 들어가도 법경제라고 내가 따로 같이 해놓은 게 있어. 법 부분에다가 교재에 보면 그 녀석들의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해됐지? 자, 오늘